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행운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지음, 박병화 옮김,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뜻밖의 행운이 아니라 법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70가지 삶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책입니다. 우연한 성공이 없듯 행운도 노력의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행운을 끌어당기는 요인을 삶에 적용하여 뭘 해도 잘 되는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운 요인 1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유 없는 일은 없다. 현재 우리의 존재 방식과 모습은 우리 자신이 그 원인이다. 오랜 세월 살면서 내린 선택과 판단이 이 순간의 삶을 결정한 것이다. 인과율의 놀라운 점은 어느 때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과정을 밟을 때 필연적으로 지금과는 다른 위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 예를 들어 돈이 떨어지거나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거나 하는 일이 불만스러운 등 우리 삶에 나쁜 결과가 나타날 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들을 역추적할 수 있다.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빠르면 하룻밤 새의 결과를 없애버릴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 행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에 발맞추도록 인생을 설계한다. 그 결과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몇 년 안 되어 더 많은 것을 이룩한다. 현재의 상태와 지위는 습관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한다. 사람의 생각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면 그 결과에는 자체의 힘과 영향력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아주 신중한 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짧거나 심지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부주의하기까지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흔히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많이 누리는 비결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부를성 싶은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동시에 원치 않는 결과를 부를 것 같은 행동은 의식적으로 피해야 한다. 확률의 법칙, 확률을 키우는 법. 확률의 법칙은 행운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 모든 사건은 삶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일어난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세부적인 단계를 살펴보며 그 과정을 최대한으로 개선함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성공을 거둘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 성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글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그런 다음 그 분야에서 뛰어난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당신이 성공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적절한 사람과 어울리고 당신 자신과 당신의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하며 역경을 견뎌내고 기회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낼 때 재빨리 움직이며
진행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위험을 지능적으로 감수한다면 천사는 당신에게 미소를 보낼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당신은 확률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10년이나 20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성공을 1년에서 2년 안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건 행운의 문제가 아니라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 중에 어느 사건이 성공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일을 일정한 횟수로 행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 당신이라는 자석. 행운이 어떤 역할을 한다면 모든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일 것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사람은 살아있는 자석 같은 존재여서 자신이 주로 하는 생각에 어울리는 사람이나 환경, 아이디어, 자원을 삶으로 끌어들인다. 알다시피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바로 이어진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점점 더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게 마련이다. 비난이나 불평을 하는 사람, 샘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경험을 끌어들인다. 이 법칙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가는 당신에게 달렸다. 사실 당신이 배우게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바로 사람의 첫째 임무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말해야 하며 원치 않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하고 말하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의 법칙. 믿음은 현실이 된다. 믿음의 법칙 또한 행운의 요인이며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법칙이 같은 편이 되느냐, 적이 되느냐는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믿음의 법칙은 당신이 굳게 믿는 것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살면서 큰 성공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당신은 그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며 결국 그 믿음은 실현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행운아이며 좋은 일이 끊임없이 당신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 믿음은 당신의 인생에서 생생한 현실이 될 것이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현실이 된다는 말이다. 마음의 법칙, 욕망은 능력의 증거. 어떤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인생이 잘 풀리며 좋은 친구와 가족을 둔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옳고 자신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우리 각자에게 최대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잠재력에 제동을 건다. 가장 흔한 것으로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나는 너무 어려. 나는 학력이 부족해. 나는 학력만 높아. 나는 경험 부족이야. 나는 쓸데없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같은 생각들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만큼 똑똑하거나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럴 만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뭔가를 얻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간절하게 바랄 수 없다는 것이다. 욕망 자체는 보통 그 욕망을 충족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계획에 맞춰 목표를 이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기대의 법칙. 매일 아침 더 멋진 하루를 기대하라. 또 다른 행운의 요인으로는 기대의 법칙이 있다. 사람이 무엇이든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 그 기대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 기대의 법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나에게 멋진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다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의 온 마음이 자신 있는 기대감으로 채워질 때까지 이 확언을 몇 차례 반복해 보라. 하루를 끝낼 때 그날의 일정을 돌아보고 지난 몇 시간의 일들을 살펴본다. 당신은 마음이 자신감 있는 기대로 채워졌을 때 크든 작든 멋진 일들이 당신에게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랄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자기 기대의 태도다. 이들은 실패보다 성공을 더 자주 기대하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더 많이 기대한다. 무슨 경험을 하든 뭔가를 얻는다는 기대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점을 찾아낸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세계에 대한 믿음은 당신의 기대에 영향을 준다. 당신의 기대는 당신의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당신의 마음가짐은 당신의 몸가짐을 결정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품행은 그들이 당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한다. 당신이 더 자신 있는 태도를 보일수록 또 스스로 큰 성공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믿을수록 끌어당김의 힘은 그만큼 더 강력해질 것이다.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사람과 상황을 더 많이 끌어들일 것이다. 잠재의식 활동의 법칙. 잠재의식을 활용하라. 또 하나의 핵심적인 행운 요인인 잠재의식 활동의 법칙에 따르면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목표는 무엇이든 잠재의식의 명령이나 지시로 받아들여진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자리 잡은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 스스로 정한 목표를 삶 속에 끌어들이는 활동을 벌인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의 자아 개념에 어울리는 틀에 맞추려고 한다. 우리의 몸짓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의식을 통해 잠재의식에 전달된 명령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에너지와 창의력의 수준, 우리의 의욕과 기대를 결정한다. 사람의 잠재의식은 유난히 강력하다. 일단 특별한 목표와 목적 달성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힘으로 우리를 밀어준다. 긍정 확언의 법칙, 긍정의 힘. 긍정 확언의 법칙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운 요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든 자신에게 맞는 긍정적인 목표를 현재 시제로 반복해서 되뇌면 그 목표가 우리의 잠재의식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삶 속으로 빨려 들어온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는 1년에 15만 달러를 번다. 나는 1년에 15만 달러를 번다. 나는 1년에 15만 달러를 번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그 생각을
잠재의식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몰아넣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자체의 힘을 발산하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 운이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라도 하듯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말하며 원치 않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일치의 법칙. 생각이 가난해지면 생활도 가난해진다. 일치의 법칙은 시대를 초월해 성공과 실패를 설명해주는 모든 원칙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법칙이다. 핵심적인 행운의 요인이라고 할 만하다. 일치의 법칙은 우리의 외부 세계가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생각이 실현된 것이다. 당신이 거울 앞에 서서 거기 반사된 모습을 볼 때 거울에 비친 모습은 당신이 거울에 보여준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안다. 당신의 삶을 들여다볼 때도 당신은 그것이 주로 당신의 내면의 모습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도 당신의 특징이나 개성을 통해 주로 결정된다. 당신의 태도와 당신에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주로 당신 자신과 세계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기대를 통해 결정된다. 부와 재정적인 목표 달성은 내면의 열망과 준비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외부 세계에서 가난한 것은 내면 세계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도 마음속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항상 먹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체중이거나 볼품 없는 몸매로 건강이 안 좋은 경향이 있다. 끊임없이 건강과 운동을 생각하는 사람은 홀쭉하거나 날씬하거나 원기가 왕성해지는 경향이 있다. 만사는 언제나 생각에서 비롯된다. 정신적 등가 교환의 법칙. 지금 선택하라.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법칙을 간단하게 줄인 원칙으로 정신적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내면 세계에 쌓인 의식에 대응하는 사건이 외부 세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 성공, 건강, 행복, 번영, 개인적 성취가 있다면 그것에 관한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때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대단한 발견이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다. 당신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미래에 깨닫게 될 한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당신의 잠재적인 능력이 무한한 이유는 바로 이 순간 자유롭게 생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순간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인생을 결정한다. 연상의 법칙, 좋은 생각에 관한 생각. 연상의 법칙도 행운의 요인이다. 생각이나 느낌, 단어, 그림, 이미지, 아이디어, 통찰력, 희망, 두려움의 복잡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체적인 정신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는 의도적이고 신중하며 긍정적일 때도 있고 순서가 없고 우연하며 부정적일 때도 있다. 연상의 힘은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습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다.
매일같이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영향의 한 가지 결과로서 우리는 원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끌어당김의 장을 만들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일관되게 통제해야 한다. 우리는 유익한 자료를 읽어야 하고 긍정적인 오디오 프로그램을 듣거나 용기를 북돋는 교육적인 비디오 프로그램을 봐야 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신성한 자산으로 간직하며 지켜내야 한다. 책임의 법칙, 나만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은 100%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까닭은 우리 스스로 이 자리의 존재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행운은 예측할 수 있다. 성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이나 불행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행운의 요인을 당신의 인생에 적용할 때 당신은 아주 특별한 것들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갈 것이다.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과 목표 달성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미래 설계의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살지 말고 행운아로 살라고 하는데요. 이 책, 행운의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운을 거머쥐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